우리나라에서 CES가 끝나기만 하면 이분 보고서를 다들 기다리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저희가 CES 2024를 방금 막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현장의 소식들 그리고 부스들 촬영을 하면서 많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또 CES의 또 다른 한 축이 있죠. 이 많은 기업들이 컨퍼런스 또 키노트를 하면서 많은 발표들을 쏟아냅니다. 이쪽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챙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컨퍼런스를 직접적으로 다 챙기신 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CES가 끝나기만 하면 이분 보고서를 다들 기다리십니다. 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신동영 알소프트 전략기획실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동형입니다. 지금 3년 넘게 이렇게 CES가 끝나자마자 요 CES 총정리를 해주시면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 신 팀장님한테 언제 이거 나오느냐 네. 다 이렇게 쪼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딱 제일 좋은 게 월요일 날 한 9시 보통 회의가 있죠, 원래. 네. 그 전에 딱 도착하면 좋은데 이번에 저도 힘들어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다 터져가지고 어제 저녁 4시에 릴리즈를 했습니다. 네. 이게 컨퍼런스는 사실 다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거의 다 챙겨오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와. 근데 이번에도 사실상 이번 그 CES 2024에 AI가 되게 중심이었잖아요. 네, 저도 네. AI 잘 활용했습니다. 예전에는 40분짜리 컨퍼런스면 저는 한 1.3배 정도 돌려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네. 이번에는 10분 만에 오. 하는 등 도구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AI 이미 우리 삶 속에 많이 퍼져 있는데 네. 저도 이번에 정말 잘 활용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퍼져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딱 뭐 공감이 되는 게 막상 현장에서 돌아봤을 때는 우리 이거 AI를 내세운 제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없어요, 맞아요. 사실상 AI가 많이 이제 퍼졌다고 하는 부분은 이 보면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컨퍼런스 중에서 앤드루 페이페이라고 하면서 앤드루 응은 누구나 잘하듯이 AI 쪽에 가장 대가고요. 그쵸. 페이페이는 AI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쵸. 두 분 다 스탠퍼드 교수님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앤드루 응 교수는 AI는 전기와 똑같다. 기술이 아니라 그냥 기반제로 누구나 써야 되는 거고 누구나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라고 했고요. 페이페이 교수는 심층적인 수평 기술이다. 이미 수평적으로 쫙 깔렸지만 심층적으로 쫙 내려가 있다. 라고 하면서 언론에서는 이슈화를 시키기 위해서 큰 대기업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상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우리 속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번 또 세션에 있었던 있었어요. 내용이잖아요. 있었던 내용이고요. 근데 거기서 또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여기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앤드루 응 교수하고 그 페이페이 교수가 했던 말 중에서 AI가 오토메이트냐? 아니면 어그먼트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게 그거 그대로 전해드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 옛날에 그 러다이트 운동처럼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어먹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쵸. 그게 오토메이트, 대체한다는 거고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그먼트, AI가 우리들의 일상이 아니면 생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높여줄 수 있다. 어그먼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을 딱 봤을 때는 우리가 일을 뭐 직업이 의사라고 하더라도 의사 일 100가지 중에서 20가지는 대체될 수 있고 80%는 또 20% 대체된 걸 가지고 80%에 또 애등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잘 봤을 때 드러나는 거고 이제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이 손에 잡힐 수도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보면 되게 인사이트를 했었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보셨겠지만 이 언론에 잘 안 드러났던 얘기, 이런 컨퍼런스 얘기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보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주실 거고요. 한번 좀 인사이트를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재작년, 뭐 작년 쭉 다 보셨기 때문에 올해 CES 2024 요거를 좀 뭐 한 줄 표어라든지 보시는 분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뭔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딱 보면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저기 CES를 만든 CTA에서 주장한 거. All together, all on. 그래서 모두 모여서 인류의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로 해결하자. 라는 부분을 하면서 이제 AI가 핵심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의미가 작년에 이제 그 인류의 문제를 다루는 쪽으로 좀 확장을 시켰거든요. 근데 사실상 보면 이번에 오프라인을 하면서 너무
다편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못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뽑은 게 있습니다. 저는 2A, 2S라고 하는데, 전 사실상 뭐 아싸라고 하면서 ASSA로 하고 싶었지만 좀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순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는 이제 2A, 그 2S라고 한 부분은 1. AI as an infrastructure.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되는 인프라처럼 기반이 되고 퍼져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 A는 appropriate AI, 적정 AI라고 했는데요. 네, 그 적정 AI라는 기술이, 왜냐하면 사실상 on-device AI예요. 왜냐면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모든 게 챗GPT도 보시면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거기에 있는 GP 엄청나게 슈퍼컴퓨터급으로 된 그게 있는데 그게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C에서도 해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적정한 AI가 기기로 내려온다. 이런 관점에서 appropriate AI, 적정 AI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도 그 온디바이스 AI 영상에 댓글을 누가 달아주셨는데, 아니 어차피 인터넷 다 되는데 뭐 필요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챗GPT 계속 쓰고 있는데 맨날 중간에 그 클라우드에서 에러 나갖고 이거 안 넘어오고요. 맨날 네트워크 에러 생기고, 또 하나가 CES만 가보셔도 인터넷이 안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인터넷이 전혀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뭐 많은 면으로 중요하겠지만 생각보다 한국에 계시는 것처럼 인터넷이 매번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 적정 AI라고 했던 부분이 두 가지 관점이었었어요. 한 개가 나중에 퀄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퀄컴에서는 모바일 기기 당신의 정보를 모두 다 클라우드에 올리실 겁니까? 개인 정보를. 그렇죠. 챗GPT도 보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게, 공공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못 쓰는 게, 규정상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문제가 발생 시, 허락 없이 다 뒤져볼 수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다. 일단 저장을 하니까. 석 달 동안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냐면, 뭐 범죄에 활용했을 때는 국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법적인 요소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 놓고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면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개인정보의 집약식 모바일 기기에서는 올리면 안 되는 게 있고 올려도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리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온디바이스 AI가 필요합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보면 앱들이 우리가 모르게 동의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퀄컴에서 얘기한 겁니다. 저거들끼리 앱 사이에 정보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많대요. 우리는 모르지만 저거들끼리. 하지만 자기가 포괄적으로 컨펌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온디바이스 AI가 앱들이 뭐 하는지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에 있어서는 온디바이스가 모바일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집사 같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AI가 작동을 하려면 우리 개인정보를 분명히 그 AI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클라우드로 넘기거나 다른 데 넘기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모바일 단에서 하려면 온디바이스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퀄컴의 주장.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AI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어요. 하이브리드 AI라고 하면, 예를 들면 거기선 그 MS 팀즈 얘기를 했었거든요. 팀즈에 관련해서 코파일럿을 붙이는 거는 클라우드에서 해야 된다. 하지만 팀즈에서 배경화면 줄인 거, 이거는 클라우드에서 안 하고 디바이스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엄청나게 몇 천만 원짜리 GPU를 서버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비용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해야 된다. 왜냐면 AI 쓰는 것도 무조건 다 챗GPT처럼 어마무시한 게 필요 없고요. 나한테는 요만한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안 그러고 적정 AI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그 TPO인가요? 맞습니다. TPO에 맞춘 AI가 필요하다. 그게 적정 AI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디바이스를 전 적정 AI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ppropriate AI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싸 중에서 네. 2A까지 가고. 네, 그리고요. Soft Defined X라고 하면서 Soft Defined Vehicle, Soft Defined Automation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쉽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Soft Defined라고 하면 Virtual Agent 가상화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보통 그 기기들이 보면 스마트폰 되기 전에 휴대폰 생각나시죠? 네. 그때는 하드웨어하고 거기에 특정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둘이 딱 엉켜 있었어요. 딱 커플링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X라고 한다면 그걸 디커플링 떼주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어떻든 간에 소프트웨어가 어떻든 간에 예, 내가 원하는 걸로 맞출 수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플랫폼화 시킬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면 하드웨어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소프트웨어도 표준화돼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딱 커플링 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자동차에서도 네. 자동차도 뭐 하드웨어 플랫폼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거기도 네. 소프트웨어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하드웨어 플랫폼하고 소프트웨어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하드웨어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 개발해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자동차 산업도 디커플링 되는 거죠. 그래서 LG가 자동차를 안 만들고 전장 사업을 하는 게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만 잡아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을 잡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장 사업에 이번에는 뭐 알파웨어라고 하면서 뭐 플레이웨어 등등 여러 가지 등등을 했는데 이제 자동차 산업도 현대 자동차라고 하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가 있고 또 LG 전자에서 전장 사업 했던 것처럼 그걸 붙여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계속 엮어 들어가는데 네. 현대 자동차에서는 네. 두 가지 뭐 수소 생태계도 있죠. SDV, Soft Defined Vehicle. 예, 현대자동차에 여러 가지 제품 라인업이 많잖아요. 네. 승용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나중에는 UAM 돌아다니는 비행기 같은 네. 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다 엮을 수 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 산업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걸 약간 또 넘어선다면 통신 장비는 되게 우리한테 어색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오렌이라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화웨이가 1등이에요. 전 세계 1등. 미국하고 화웨이가 붙잖아요. 네네. 그러면 화웨이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딱 엮어서 하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분리시켜서 소프트웨어는 지가 잘하잖아요.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잘하는 애들한테 표준화시키고 소프트웨어는 지가 먹어서 다시 먹으려고 하는 부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그 국가 경쟁력을 다시 일으킨다. 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을 일으켜 나간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예, software is the future of hardware. 예, 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야금 혹은 예, 먹고 하고 분리시키는 거. 예,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게 SDX. X. 예, 그 부분이고요. 나머지 남은 게 네. S. 스페이셜 컴퓨팅. 오. 공간 컴퓨팅. 네. 사실상 보면 공간 컴퓨팅이라는 말은 애플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 예, 근데 나머지 회사들은 아직까지 뭐 MR, Mixed Reality, 그 다음에 뭐 VR, AR을 사용하지만 이제 공간 컴퓨팅이 어떻게 보면 XR 기기만 봤던 게 서비스를 포괄한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XR이 나왔는 부분들을 이제 공간 컴퓨팅이 많이 이제 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되게 재밌었던 게 애플이 이제 막 뻥 쳤잖아요. 애플을 보면 되게 훌륭한 게, 그러니까 CES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이번에 그 미국에서는 9일부터 9, 10, 11, 12일까지 12일까지죠. 네. 애플이 8일 날 애플 비전 프로를 미국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살 수 있고요. 네. 예, 사전 판매 예약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CES 바로 전날 네. 빵 때려서 사람들이 테크에 관심이 쫙 몰려있잖아요. 테크 관련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뉴스에 다 집중시켜놨어요. 거기다가 슬쩍 얹은 거. 얹은데 우와 명절 전에 정치 이슈 떨어뜨리면 네, 그 어르신들 모여서 그쵸, 그 명절 그쵸.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쵸, IT 그쵸. 인력들 다 모였을 때 야 그거 나온대. 그쵸, 그렇게 그쵸. 만든 거군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CES 이번에 13만 명, 14만 명이잖아요. 거기는 네. 현장에 있으니까 잘 모를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말고 테크에 관련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뉴스 보려고 찾아보는데 애플이 떴어. 이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번 CES의 승자는 100% MS가 1등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애플이 아닐까. 애플이다. 예, 나오지도 않고서는. 나오지도 않고 모기걸 다 해놨더니 지가 슬쩍 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네. 이렇게 2A, 2S. 네. 아싸가 쉽습니다. 네. ASSA. 근데 EA.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2A, 2S. 네. 하지만 기억하실 때는 아싸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핵심 문장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 요거를 한번 하나하나 좀 격파를 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저희가 현장에 전시되어 있었던 것들은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었기 때문에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키노트라던가 네. 아니면 컨퍼런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 키노트를 맡았던 회사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티타임즈에도 이제 예고편처럼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는 나가긴 나갔습니다만 네.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렸었거든요. 네. 이제 제일 관심 있는 데가 결국은 일단 로레알 아니었겠습니까? 네. 뷰티 회사가 왜? 네. 그래서 거기 실질적으로 로레알이 어떤 발표가 있었고 네.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사실상 키노트 스피치를 제일 먼저 한 회사는 로레알 아니라 지멘스거든요. 아, 네네. 근데 로레알을 부각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CES의 주간사인 CTA가 올해 100주년. 네. 이 된 해거든요. 네. 이 회사 중에서 100년이 넘은 게 로레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에서 매칭을 시켰던 부분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도 이제 그 웨스트홀,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이렇게 홀을 넘어가다 보니까 긴 이 통로에다가 그 역사를 쫙 적어놨더라고요. 네, 맞아요. 몇 네. 년부터 해갖고. 네.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내세우고 싶었군요. 네, 약간 CTA에서는 약간 그런 자기들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다시 로레알로 들어가면 네. 로레알은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뷰티 테크를 추구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고 싶다. 뷰티 테크요. 네, 이제 사실상 보면 이러면서 이제 되게 멋있게 있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뷰티, 아름다움이란 네. 사람의 욕망이고 보편적인 추구이고 일상이고 일상 동안 같이 해야 되고요. 나의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고 위안도 삼을 수 있고 심지어 보호장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셜 니드도 충족시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뷰티는 사이언스와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드리븐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뷰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리고 테크와 혁신이 주도하는 산업이다라고 정의하면서 그 산업의 로레알이 짱입니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보호장치가 뭐냐라고 네. 하면 자외선 차단제는 여기 있잖아요. 네. 바르는 거. 네. 그 피부암인 피부 흑색종의 발병률을 73%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는 거. 그 부분을 이제 하면서 그 로레알은 예전에는 전통적인 화학, 생명공학 회사지만 10년 전부터는 약간 디지털 회사로 전환했고요. 2018년도부터는 메타버스, 웹3, 그 다음에 그 생성형 AI 투자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뷰티 테크의 선구자로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말했잖아요. 욕망이고 보편적이고 권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뷰티를 모든 사람들에게 더 보편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보인 제품이 3개 정도가 있어요. 네. 네, 3개 정도 선보였는데 이게 뷰티 지니어스. 심플하게는 보면 네. 피부과에 가가지고 내 피부 어때요? 여기 맞는 약 처방이 전 치료를 해주세요. 라는 부분을 이걸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심플한 게 예전에 그냥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네. 예전부터 있었는데 카메라 찍어가지고 여기에 맞는 자기들의 상품을 추천하는 거였었는데 LLM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걸 학습을 시키면서 논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학습시켜서 거의 그래서 의사만큼은 아니겠지만 의사 수준의 그런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상담을 해주면서 네. 마치 원격 의료처럼. 근데 그게 이제 AI가 다 학습해서 논문 같은 거 다 열심히 AI가 학습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것들을 하는 수준에서 거의 의료 수준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경험 안 해보셨다면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내 얼굴 찍어서 막 머리 모양도 바꿔보고 네. 뭐 피부 뭐 검사도 해보고 이런 거 했을 때 다 예전에는 좀 성능이 안 좋아서 그렇죠. 그냥 장난식으로 하다 끝났잖아요. 네.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다는 이야기군요, 이게.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화장품 매장에서 이렇게 화장해주는 네. 게 예전 버전이었다. 피부톤 요렇겠네. 이거 발라보세요. 근데 네. 그 부분을 LLM, AI 덕분에 피부과 의사 수준으로 성능을 많이 높여놨다. 네. 심지어 스마트폰 카메라 혹은 여기서 뭐 특정한 기구도 있는데 그거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대시켜가지고 보면서 찾아낸다. 라는 부분을 하면서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아름다움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개인 AI 상담사. 개인 옆에 두면서 나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고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상담사를 한다. 라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칼라 소닉이라는 부분은 염색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저는 그냥 아직 염색은 안 하는데요. 네. 대단하신데요? 네, 염색은 안 하는데 염색할 때 배합하는 게 되게 힘들고 손에 묻는 게 귀찮다고 하죠. 시커멓게 되는 거. 그거를 그냥 카트리지 형태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 되게 편하네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미용실에 가지 않고 개인이 염색할 수 있다. 아름다움을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부분들을 점점 더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작년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헥타.
예, 장애가 있어 누구나 그 립스틱을 바르 그 장애가 있어도 예뻐지고 싶은 건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아. 흔들릴 수 있는 장애인들도 이게 수축이라는 걸 잘 맞춰줘가지고 이쁘게 바를 수 있는 것들, 예,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면서 누구나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추구할 수 있는 뷰티 테크 회사가 바로 로레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왜 나왔나 했더니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군요. 네. 이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화학 이쪽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들이 지켜주는 피부라던가 아니면은 요새는 이제 의료 제품도 그렇죠. 이렇게 약을 만들 때도 다 AR로 만들듯이 그쵸. 여기도 테크가 안 입혀질 수가 없겠군요. 그렇죠. 그 생성형 AI하고 라지 랭귀지 모델 때문에 거기다 지식이 빵빵하게 붙여졌다. 예, 이게 조금 AI가 접목돼서 많이 달라진 부분이다.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로레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로레알만큼이나 신기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이 또 월마트가 있잖아요. 네네네. 월마트는 어떤 또 발표가 있었습니까? 월마트는 세 가지 관점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집중할 건데요. 네. 일단 세 가지. AI를 통해서 고객 경험을 집중하게 만든다. 사실상 쇼핑 갔을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네. 찾아보고 담는 거는 좋은데 그거 말고는 다 귀찮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스캔 앤 고라고 하면서 가가지고 이제 스캔 앤 고, 스캔해서 나가면 되는 거.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월마트는 아마존과 다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진 회사거든요. 네. 예전에는 막 온라인이 오프라인 다 죽인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프라인과 오프라인일 수 있는 고객 경험은 다르거든요. 좀 다르죠. 예, 다르고 그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즐거운 것들은 오프라인에서 하고 나머지들은 뒤에 온라인이 아니라 그 인프라로 디지털 인프라로 다 처리한다 라는 부분으로 얘네들이 자랑했는 게 이제 스캔앤고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 순위도 올랐다고 막 자랑 맹간에도 그만큼 안 오르거든요. 네, 네, 네. 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 보충이라고 해서 in-home replenishment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 뭐뭐 필요한 것들 적잖아요. 네네. 근데 앱에다가 당신 요때쯤 되면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올려준대요. 로얄 고객 같은 건 계속 거기 사니까 네.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한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AI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채워놔가지고 갈 때 또 그거 이거는 뭐 사지 다 체크해서 가는 거를 네.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다. 예, 고객은 그냥 와서 쇼핑하는 즐거움만 느끼세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한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이게 현실에 없냐? 있거든요. 근데 마케팅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넘어갔거든요. 네. 예, 그리고 물류 같은 경우에서는 얘들이 현재 한 1천억 개 이상의 개별 품목들이 막 퍼진대요. 이게 그 물류에서 되게 복잡한 게 상품도 다양하고요. 네. 그 다음에 물류로 나가는 그 지역도 다양하잖아요. 그쵸, 이 조합을 하려면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1,000억 개요? 개수만 1천억 개 아이템인 거죠. 와. 이게 1천억 개 아이템이고요. 주소를 쫙 내리면 1천억 개 곱하기 몇로 하면 이게 변수가 엄청나요. 그러네요. 근데 그걸 AI로 했다. 어. 라고 하면서 그 부분들을 가장 최소한으로 줄여준다. 저는 이거 하면서 배웠는데요. 네. 이거 하면서 생각돼야 되는 게 고객이 주문한 뒤 AI 시스템은 여러 요인인데 자 물류 직원이 몇 명인지 네. 분류 시간은 몇 분인지 운전자는 몇 명인지 집까지 가는 거리는 몇 명인지 여기는 물류 쪽이고요. 제품의 카테고리는 몇 개인지 스탁을 얼마만 쌓아놔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런 변수를 다 고려해서 하고 있다. 와. 제 생각엔 그 부분은 쿠팡이나 컬리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잘하겠죠. 예. 근데 저는 월마트는 더 신기하긴 한 게 네. 쿠팡이나 컬리는 소비자가 직접 와서 골라가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류 컨트롤이 난이도가 조금 더 낮을 것 같은데 네. 미국 출장 갈 때마다 월마트 재밌어서 가보지 않습니까? 이거저거 살라고 싸니까 가면은 물품이 너무 많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분명히 유통기한이 다 있는 제품들이 그렇죠. 있을 텐데 예.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많이 놨지? 저 많은 것들을 관리를 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진 않은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걸 이런 기술로 컨트롤하고 컨트롤한다. 있다는 예, 거군요. 옛날에는 많이 버렸겠죠. 아이고. 막 사람들을 많이 쓰고 네. 예, 그랬는데 이 부분을 AI로 진행하면서 조금 더 사람들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것들은 빠지고 힘든 건 좀 빠지고 AI들이 한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배송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하셨던 키커머스 법표하신 것들을 어떻게 빨리 배송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드론 배송. 드론 배송이요.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약간 법적인 이슈도 있긴 한데 약간 그 핵심적인 지역이 텍사스주 델라스 포스토스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세 가지 AI를 통해서 고객 경험, 물류, 배송을 이제 최적화시킨다.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고객에게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관점에서 진행하고 있다. 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월마트는 확실히 로레알보다는 그래도 좀 예상이 되는 정도의 그렇죠. 수준의 이야기였었군요. 그렇죠. 월마트까지 한번 봤고요. 또 궁금한 데가 있었는데 이 또 칩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쵸. 인텔이 또 발표를 했던데 네. 뭐였습니까? 인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AI PC가 이제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그 appropriate AI, 네. 예, on-device AI. 예, PC에는 다들 AI 생각하면 챗GPT 때문에 서버에, 클라우드 서버에 돼 있어야 생각했는데 네. AI 반드시 필요합니다. AI PC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아까 전에 우리 appropriate AI 얘기한 것처럼 사용성마다 네. 다 다르다. 비용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LLM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좋겠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죠. 네. 근데 꼭 이만한 인프라로 내가 원하는 건 요건데 투자할 필요는 없거든요. 거기에 맞는 AI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AI PC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올해 그 인텔이 이거 AI PC에 관련된 칩셋 인텔 코어 울트라 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합니다. 네. 라고 하면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인텔이 생각하는 AI PC가 뭐가 다르냐? 라고 했더니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CPU와 네. GPU와 NPU를 붙였습니다. 하나에 엮었습니다. CPU 뭐냐? 뭐 옛날에 그 했잖아요. 그 옛날 PC 들어가는 일반적인 노트북이나 PC 들어가는 CPU. 그쵸. 그러니까 빠른 응답. 빠른 응답으로 더 작은 작업 부하를 처리하고요. GPU. 병렬 처리로 대규모 작업 부하를 처리하고요. NPU는 신경 처리 장치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저전력을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네, 꾸준히 해야 되는 그래 역할에 따라서 나누니까. 옛날에는 CPU 네가 다 해. 네. 그러니까 머리 터지는 거죠. 요 일을 가지고 요거 잘하는 놈, 요거 잘하는 놈, 요거 잘하는 놈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AI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얘네들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컨설팅 회사이죠. BCG에서는 2028년도 전체 PC에서 신규 제품 판매량이겠죠. 80%가 AI PC가 될 것 같다. 왜? 우리 다 AI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고민이 되는 게 스테이블 디퓨전 AI 그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유명한 거. 그것도 쓰고 있는데 와 이게 클라우드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가끔씩 돌아가거나 아니면 너무 멀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약간 그 프롬프팅을 좀 배울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점점 그렇게 되면 우리 일상 속에 AI가 더 많아지면 PC에서 작업하는 것들, MS에 있는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서버에서 처리하는 것들, 코파일럿 같은 게 서버에서 처리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PC에서 처리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예. 인텔은 AI PC가 앞으로 더 커질 거고요. 거기에 있는 칩셋, 2023년도 12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2024년부터 나옵니다. 많이 사주세요.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그 GPGPU라고 하나요? 네. CPU의 영역까지도 자꾸 막 치고 올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인텔은 또 역공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AMD도 그렇고 원래 AMD 같은 경우는 CPU에서 인텔 맨날 때려잡았다고 얘기한 다음에 GPU로 넘어갔거든요. GPU에서는 엔비디아한테는 안 돼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AI 칩셋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아마 작년에 아마 AI 칩셋으로 넘어가겠다는 부분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죠. 네. 원래는 영역이 조금씩 다른 곳이었었는데 인텔 여기 있고 엔비디아 여기 있고 AMD는 왔는데 요 정도 있었는데 여기가 세 개가 이제 무한 전쟁을 시작을 했군요. 그렇죠. 약간 인텔이 불안했을 때 AMD가 확 치고 올라갔거든요. 이사수 대표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인텔의 대표이사가 새로 바뀌었잖아요. 막 이제 인텔이 올라갔는데 인텔은 이제 여기서는 CPU는 거의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GPU 쪽으로. 하지만 걔네들이 강한 게 바로 그 노트북하고 PC 쪽이니까 그쪽부터 먼저 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게 거기다가 퀄컴도 PC로 들어갑니다. 퀄컴도요. 여기 또 퀄컴의 발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자연스럽게 한번 일단 그럼 넘어갈까요? 네. 퀄컴 같은 경우에서는 얘네들이 딱 얘기하는 게 와 그래도 얘네들은 사업 영역을 확실하게 잡았구나. 뭐냐? 얘네들이 추구하는 기술은 저전력, 고성능, 그다음에 배터리 구동. 딱 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이게 배터리 구동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도 있는데, 자, 전기차는 예전에 그 휘발유나 아니면 디젤로 돌아가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 영역이 아닌데, 그렇죠. 전기차가 되면서 얘들 영역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도 얘기했던 게 퀄컴도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 게 appropriate AI, on-device AI.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은 개인정보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on-device AI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PC다 보면
개인정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온디바이스 AI로 PC로 또 넘어갑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컴퓨팅. 새로운 컴퓨팅이 두 가지. 자동차도 새로운 컴퓨팅 기기입니다. 저전력이 필요하고 고성능이면서 배터리 구동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PC, 노트북, 약간 컨버전스가 되겠지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각각 고유의 영역이 있는데 네. 자동차는 도대체 어떤 영역일까? 그러면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는 차 안에서 네. 즐기고 생산성을 발휘하면서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그 부분을 퀄컴의 머리,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제공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새로운 컴퓨팅의 두 번째는 XR. XR 자체가 새로운 컴퓨팅입니다. 자, 이번에 그 퀄컴에서 새로운 칩셋 XR2 Gen 3를 발표하면서요. 예. 자, 애플 비전 프로 엄청나죠? 하지만 퀄컴의 칩셋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자, 모이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퀄컴이 이번에 또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조금 이제 약간 공간 컴퓨팅으로 넘어가면 애플이 이제 2월 달에 새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애플이 나오기 직전에 공간 컴퓨팅 XR 시장은 지금 현재 공간 컴퓨팅을 보면 거의 독점 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칩셋은 퀄컴, OS는 구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재에 있는 XR 관점에서 칩셋은 퀄컴이 다 지도하고 있는데 애플이 나오니까 조금 긴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 가지고 하면. 예,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어필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도 아마 그 2024년도에 핵심은 공간 컴퓨팅이 될 거기 때문에 예, 퀄컴은 이 공간 컴퓨팅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퀄컴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원래 첫 방은 지멘스였다. 네, 첫 방은 해주셨잖아요. 지멘스였습니다. 네, 그럼 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어떤 또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까?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메타버스 다 죽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메타버스 말만 나오면 약간 쉬쉬해야죠. 네. 근데 메타버스의 키가 B2B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보면 B2C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아무리 혁신가 레벨, 얼리 어댑트라고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지만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B2B에서는 지금 계속 퍼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얘네들이 얘기했던 게 이제 지멘스 엑셀러레이터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이런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 네. 그리고 SDA, Software Defined Automation, 이건 Virtualiz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와 데이터. 인데 약간 요거 하나씩 설명드리면 네.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서는 걔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난징의 지멘스 디지털 네이티브 공장을 세웠는데 첫 삽 때부터 디지털 트윈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전에 첫 삽뜨기 전부터 시뮬레이션 다 돌려가지고 어떤 자재와 어떤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공개를 잘 마쳤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이미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돌렸다 보니까 이미 제조 능력은 200% 개선, 생산성은 20% 증가, 에너지는 20% 감소. 네, 그런 관점에서 미리 불필요한 거 다 시뮬레이션 돌리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하면 생산성도 높이면서 에너지 소요도 낮추고요. 대신에 그 능력들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산업용으로 진행했고요. SDA. 저 요거 또 재밌었던 게 PLC라고 하고 있는 예,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잘 모르고요. 그 생산 공장에서 나오는 거. 약간 부품 같은 건데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얹은 거예요. 딱 엮는 거. 그래서 그 하드웨어를 사야지만 구동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걸 PLC를 가상의 컨트롤러 렉 하나 꽂아놓으면 그냥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분리시켜가지고 가상화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를 사야 된다는 거를 없애고 소프트웨어로 바꾼다. 자, 소프트웨어로 바꿨을 때 뭐가 좋으냐 생각해보면요. 하드웨어는 할 때마다 새로 사서 꽂아야 되는데 요거를 바꾸면 나머지 다 바꿔야 되거든요. 얘랑 또 연동이 안 되니까. 그렇죠. 소프트웨어로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놔두고 요것만 바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관련해서 그 제조 비용이나 원가나 이런 부분들을 장비 비용, CAPEX나 OPEX 같은 것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여기서 착안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는 뭐 너무 잘 아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지멘스 엑셀러레이터에서 협업을 하는 걸 발표했는데요. 소니의 XR HMD 와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왜? 게임하는 데 아닌가요? 소니는 그게 PSVR이 게임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름은 아직 안 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시스템의 끝단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PC로 넣거나 아니면
컨트롤러 조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XR 기기로 써서 네. 입력 자체도 그 가상으로 하고 아니면 바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바로 입력되게 하고 컨트롤러를 하드웨어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간에서 이때는 플라스틱하고 쇠로 만들어진 컨트롤러가 필요한데 네. XR 기기를 끼면 소프트웨어 몇 줄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단에서 사람들이 제어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을 소니의 XR HMD로 하겠다라는 부분. 저 일견 지금 떠오르는 게 네. 예전에 뭐 후쿠시마 이 원전 문제 생기고 이랬을 때 그 기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방사능 육출돼서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네. 뭐 물리적인 로봇을 어떻게든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뭐 기계를 끄고 막 이런 거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그냥 XR로 해서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하면은 뭐 어떤 기계든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지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상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리모트 뷰 같은 제품도 그런 제품으로 지금 현재 공장에서 많이 활용되고도 있습니다. 네. 그 끝단을 지금 얘네들은 지금 현재 뭐 PC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제품은 네. 뭐 그 스마트폰이나 PC로 할 수 있는데 그걸 XR로 하겠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 XR 기기로 하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비숙련자도 여기 매뉴얼 다 뜨거든요. 그럼 딱 끼웠을 때 이거 있으면 기자님 이거 보면 기자님이 컨닝 것도 제가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숙련자도 숙련자처럼 공장에서 일별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전반적으로. 네. 네, 그런 부분들도 비숙련자도 숙련자처럼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 기기를 없애면서 그렇게 된다면 네, 에너지도 아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탄소 중립도 지킬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점이 많다. 네. 그런 부분들이 얘네들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 근데 이번에 나온 XR 기기가 약간 애플의 비전 프로보다 좀 부족할 거예요. 왜냐면 일단 애플의 비전 프로는 B2C향.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애플의 비전 프로에 카메라 몇 개 들어간지 아세요? 12개. 정확하십니다. 맞아요. 네. 와, 어떻게 그걸. 네. 근데 이번에 소니의 XR HMD 같은 6개. 대신에 이제 디스플레이는 애플 비전 프로가 똑같더라고요. MR이어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약간 특화돼서 잘 사용하게끔 하면서 네. 걔네들 입장에서는 PSVR2가 있으면 또 게임을 하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을 나눠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은 있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지멘스 같은 경우에서는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로 디지털 트윈, 모든 것들을 이제 디지털화, 소프트웨어화 하면서 생산성도 높이고, 네. 그리고 전력 소모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인다. 라는 관점으로 좋은 솔루션입니다. 라는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다 깼고요. 그러니까 키노트 지금 다 깨했는데, 네. 저 요 회사는 잘 모르는 회사라서, 요거 진짜 흥미롭네요. 엘레반스. 네. 요 회사는 지금 키노트에서 어떤 발표를 했나요? 커스터머 케어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이죠. 네네. 작년 CES는 어봇이라고 하면서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개인들이 건강 관리하는 부분을 말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건강 관리를 뭐 얘네들이 얘기했던 부분은 중에서 대표적인 뭐 제품이 컨시얼지 케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디오, 일일 목표, 약물 준수 도구, 음식 추적 해가지고 그 상담사가 계속 약 드셨나요? 드셔야 되는데요. 이런 걸 계속 챙겨주는 거. 네네. 가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헬스케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미국 사실상 우리는 병원 너무 가깝잖아요. 그렇죠. 특히 모르겠어요. 서울에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병원에 너무 가깝고 사실상 보면 미국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병원에 있는 의료 관련된 비용이 너무 싸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병원에 잘 갈 수도 없고 의료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뭐 실례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손가락 잘랐는데 병원 가가지고 붙이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들어서 아예 붙이고 왔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약간 미국에 있을 때 저도 들은 얘기인데 갑자기 길 가다가 누구가 쓰러졌대요. 그래서 119를 불렀대요. 네. 그랬더니 911이죠. 왔어요. 그랬더니 쓰러진 사람이 노발대발하면서 개 쌍욕을 하고 그 사람한테 그때 왜 부르면 돈이 비싸니까 내가 안 불렀다고 얘가 불렀다고 그냥 가라고 하는 정도로 미국에서는 그 의료 시스템에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좋은 거고요. 그렇죠. 네, 너무 심각하게 아주 기존 낡은 시스템에 레거시에 엮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개인 고객들을 케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의료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을 잘 케어를 하려면 여기에 관련된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했던 부분은 3가지입니다. 단어가. 한 가지가 데이터가 의료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는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 시스템을 데이터가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관리의 개인화,
뭐 혹자는 어떤 컨퍼런스에서는요, 이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CEO가 개인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나쁜 게 정보가 부족하면 정보는 뭐 제일 유용한 게 그거잖아요. 유튜브 보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네. 조금 많은데 너무 강력하게 그걸 한대요. 그게 사실상 회사 CEO로 보면 망하는 길이거든요. 네. 정보는 별로 없는데 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로 막 밀어붙이는 거. 맞아요. 근데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AI가 도와줄 거고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데 있는데 재밌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2023년도에 자기들 엘레번스 같은 경우에는 2,700만 명의 환자에게 1억 6천억 개의 임상 기록을 팩스로 전송했대요. 근데 팩스 없애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안 된대요. 그걸로 다 지금 프로세스가 갑자기 안 바뀐대요. 근데 재밌는 게 자기도 확인해 보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팩스는 아무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요. 팩스를 보내는 프린터만 있어요. 근데 안 바뀐대요. 왜냐하면 팩스로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많은가 봐요. 그거를 기술로 단순히 바꿀 수 없다.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AI가 OCR로 해서 보면 팩스로 보내고 혹은 입력해야 될 때 그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들은 입력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AI가 OCR로 잘 찍으면 더 많은 정보를 더 풍족하게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의료 시스템을 단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건강은 개인이 그리고 의료 시스템은 단순화하면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지금 몇 년째 CES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진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네, 데이터를 통해서 의료 혁신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엘레번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나중에는 이제 우리랑도 관련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미국이나 이제 이런 좀 땅덩어리 넓거나 의료 시스템이 조금 우리나라보다 처지는 데에서 많이 관심을 갖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서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라 바로 DVD로 넘어갔거든요. 예전에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현재 너무 잘 된 시스템이 우리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라는 고민도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넘버원이었거든요. 네. 아이모드라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피처폰에서도 스마트폰이 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못 넘어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달 관련된 시스템이 너무 잘 돼서 드론이 안 클 수도 있고요. 네. 예, 의료가 지금 현재 의료가 너무 보편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에 관련된 혁신이 더딜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반면교사. 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추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키노트였고요.